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6장 연합정부 4. 중국 공산당의 정책. 나는 중국의 항일전쟁에 있어서 두 개의 노선에 대하여 이미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중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중국 항일전쟁의 구체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당 통치구와 국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국민당 정부의 언론 봉쇄 정책으로 인하여 가려져 있다. 1944년 국내외 기자단이 중국 해방구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해방구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는 해방구의 실정이 누설되어 나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1944년에 기자단이 방문한 이후에는 즉시 문을 닫아 다시는 기자가 해방구에 방문할 수 없었다. 국민당 지구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국민당 정부는 마찬가지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지구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릴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의 전반적 상황을 똑똑히 알게 된 이후에야 중국에서 가장 큰 두 정당,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정책이 왜 이렇게도 다른가, 그리고 왜 이런 두 노선의 투쟁이 있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양당 간의 논쟁이 결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감정적인 논쟁인 것이 아니라 수억만 인민들의 사활이 걸린 원칙적인 논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중국 인민과 중국의 모든 민주당파 및 민주주의자, 그리고 중국의 상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든 외국 인민들은 모두 중국이 분열돼서 다시 단결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국에서 민주개혁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당면한 많은 중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우리 당원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물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것이었으며 지난 8년간에 걸친 전쟁의 시련을 겪었다. 우리의 대회는 이 점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 앞으로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우리 당의 몇 가지 명확한 결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우리의 일반적 항명. 중국 인민의 모든 항일 역량을 통일하여 일본 침략자를 완전히 분쇄하고 독립, 자유, 민주, 통일된 부강한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모든 항일 민주당파들에게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동 강령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공동 강령은 일반성을 가진 것과 구체성을 가진 것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일반적 강령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강령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중국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공산당원들은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퇴하고 신중국을 건설한다는 대전제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들에서 중국 인민의 대다수 사람들과 일치되고 있다. 첫째로, 중국의 국가제도는 대지주계급, 대자산계급이 독재하는 봉건적, 파쇼적, 반인민적인 국가제도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인민적 제도는 이미 국민당 주요 통치 집단 18년간의 통치에 의하여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국에서는 순수한 민족 자산 계급의 낡은 형태의 민주주의 독재국가를 수립할 수 없으며 수립하여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서 민족 자산 계급은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미약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정치 무대에서 강한 능력을 갖고 부상한 많은 농민 계급, 소자산 계급, 지식인들과 기타의 민주인사들을 영도하고 있는 중국 무상 계급과 그의 영도자인 중국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중국에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국의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 인민의 임무는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는 것이고 중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아직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주의적 국가제도를 수립하려고 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은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파한 후 전국의 절대다수 인민을 기초로 하고 노동계급의 영도에 있는 통일전선의 민주연합의 국가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제도를 신민주주의 국가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국 인민의 최대 다수의 요구에 부합되는 국가제도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수백만의 산업 노동자와 수천만의 수공업 노동자 및 고용농민의 찬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4억 5천만 인구 중에서 3억 6천만을 차지하는 농민계급의 찬동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많은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 진보적 인사 및 기타 애국적 인사의 찬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계급들 사이에는 여전히 모순이 있다. 이를테면 노사 간의 모순이 그 현저한 일례이다. 계급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모순을 말살하거나 서로 다른 요구를 말살하는 것은 허구이며 잘못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순과 서로 다른 요구들은 신민주주의 단계를 통하여 공동의 요구를 초월하는 데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발전되어서도 안 된다. 모순과 서로 다른 요구들은 조절될 수 있고 조절을 통하여 이런 계급들은 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완수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정치는 외래의 민족적 억압을 타파하고 국내의 봉건주의적 및 파쇼주의적 억압을 폐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폐지한 후에는 구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계급들이 연합하는 통일전선의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손문의 혁명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손문은 중국 공민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문에서 근세 각국의 소위 민권제도는 흔히 자산계급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손문의 위대한 정치적 지시이다.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기타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이 지시를 존중하고 결연히 실행하여야 하며 이 지시를 위반하고 반대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집단에 대하여서 결연히 투쟁함으로써 완전히 신민주주의 정치 원칙을 고수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신민주주의의 정권 조직은 민주 집중제를 채용하여 각급 인민 대표 대회에서 시정 방안을 결정하며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인 동시에 집중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적이며 중앙집권에 의하여 지도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만이 민권을 실현시켜 각급 인민의 대표 대회에 고도의 권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집중적으로 국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급 정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각급 인민대표 대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모든 민주주의적 활동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 군대와 기타의 무장 역량은 신민주주의적 국가 권력기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국가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이다. 신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무장 역량은 기타의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소수인에게 속하는 인민을 억압하는 모든 구식 군대나 경찰 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경제도 손문의 원칙과 부합되는 것이다. 토지 문제에 있어서 손문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상공업 문제에 있어서 손문은 위의 선언에서 무릇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지녔거나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은행, 철도, 항공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유 자본제도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이다. 라고 말하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한 손문의 주장을 지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개인의 발전과 개인 자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재산의 보호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이 중국 인민의 개인의 발전을 속박하고 있고 개인 자산 소유를 반대하며 많은 인민들의 재산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제도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속박을 없애고 이러한 반대를 중지시키며 많은 인민들이 공동생활에서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민의 생계를 통제하지 않고 국민의 생계에 유익한 사유 경제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며 모든 정당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손문의 원칙과 중국 혁명의 경험에 의하면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는 국가 경영, 개인 경영 및 합작 경영의 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가 경영의 국가란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반드시 무상계급의 일반 인민의 공유로 하는 신민주주의적 국가이어야 한다. 신민주주의적 문화도 마찬가지로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문화는 안 되며 일반 인민이 공유로 하는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인 문화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공산당원들이 현 단계에 있어서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 있어서 주장하는 일반적 강령이며 기본적 강령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의 미래의 강령은 최고 강령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최저 강령이다. 이 강령을 실시하면 중국을 현재의 국가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반식민지 및 반봉건적인 국가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 신민주주의적 국가와 사회로 추진시킬 수 있다. 이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무상계급의 영도권과 무상계급의 영도의 국영 경제와 합작 경제는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 강령을 실시한다 하여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 미래의 강령은, 최고 강령은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며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명칭과 우리의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이 이 미래에 광명하고 이상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누구나 모두 입당할 때부터 자기들의 마음속에 신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원수들의 무지하고도 비열한 적대 중상, 모략 조소 등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원수들의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의의 회의론자들에 대하여서는 배격할 것이 아니라 선의로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정적인 것이며 추호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그러나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과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현 단계의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을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무상계급의 영도로 농민해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손문의 혁명적 삼민주의의 성격을 띤 독립, 자유, 민주주의에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많은 중국 인민들과 함께 이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24년 동안이나 용감히 투쟁하여 왔다. 공산당원 및 그 동조자로서 누구든지 만일 이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거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하지 않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충성과 열성을 갖지 않거나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치려 하지 않고 사회주의이니 공산주의이니 하고 공론만을 일삼으면 그것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자각적이고 충실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거쳐야만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겠네요. 민주주의, 그 다음은 사회주의, 그 다음은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적인 연합과 통일된 국가가 없이 신민주주의적 국가 경제의 발전이 없이 개인 소유 경제와 합작 경제의 발전이 없이 민족적이며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문화, 신민주주의 문화와 발전이 없이
수억만 인민의 개성의 해방과 발전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당이 영도하는 새로운 자산계급적 성격의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이 없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의 폐허 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 왜 자본주의를 미화하지 않고 도리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장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외국의 제국주의와 우리나라의 봉건주의의 압박에 대체하는 것은 진보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것은 자산계급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상계급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오늘의 중국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외국 제국주의와 오타네요.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라고 오타가 있었네요. 국내 봉건주의이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너무나 미약하다. 이상하게도 일부 중국 자산계급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감히 정면으로 내놓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한마디로 부인하여 버리고 단번에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삼민주의와 사회주의를 한 번에 완성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민족 자산계급의 연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지주 계급, 대자산 계급들이 민중을 기만하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상황에서는 신민주주의 국가제도에서 국가 자체의 경제와 근로인민의 개인경제 및 합작경제 외에 국민의 생계를 좌우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인사유 자본주의적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편리를 주어야만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원들은 어떠한 공담과 기만이 있어도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 삼민주의는 오늘날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소문이 1924년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선언에서 설명한 삼민주의의 기본 원칙과 우리 당의 현 단계 강령, 최저강령의 기본 원칙과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문에 이러한 삼민주의가 우리 당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강령과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일치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우리 당의 신민주주의 강령은 손민의 강령에 비하여 물론 훨씬 완비하며 특히 손문이 서거한 후 20년간의 중국혁명의 발전으로 우리 당의 신민주주의적 이론과 강령 및 그 실천은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손문의 이러한 삼민주의는 그 기본 성격으로 보아 이전의 구삼민주의와 구별되는 신민주주의적 강령이므로 그것은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며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 중국 공산당원에게 있어서는 우리 당의 최저강령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과 손문의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를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결코 두 가지 일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원들은 혁명적 삼민주의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철저한 실천자라는 것이 과거에도 입증되었고 현재도 입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증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득세한 후에는 러시아처럼 무상계급 독재와 일당제도를 실시하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몇 개의 민주주의적 계급의 동맹으로 된 신민주주의 국가는 무상계급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와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신민주주의 제도는 무상계급의 영도에서 공산당의 영도로 수립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신민주주의 기간에 한 계급이 독재하거나 한 당이 정부 기구를 독점하는 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며 수립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산당 이외의 기타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사회적 집단은 개인이든지 그들이 공산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합작하는 태도를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합작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러시아에서 제도는 그들의 역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제도가 폐지되고 가장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제도가 실현되었으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은 인민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인민들은 오직 볼셰비키당만을 지지하게 되었으므로 러시아의 그러한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볼셰비키당 외에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정권 내에서는 노동계급이거나 볼셰비키 당원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지식인 간의 동맹, 당원과 비당원 간의 연합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는 중국의 제도를 형성한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며 전적으로 합리적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 몇 개의 민주주의적 계급의 연합으로 된 신민주주의 국가와 정권 형태가 생성하게 될 것이다. 2. 우리의 구체적 강령. 위에서 말한 일반적 강령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각 시기에는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전 단계의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신민주주의 일반적 강령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큰 단계 내의 작은 단계에 있어서는 상황이 변화되었으며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 강령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북벌전쟁 시기, 토지혁명 전쟁 시기, 항일전쟁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민주주의의 일반적 강령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구체적 강령은 새 시기마다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새 시기에 우리의 적군과 우군이 시기마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 1. 일본 침략자가 아직 섬멸되지 않았으며 2. 중국 인민은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고 모든 항일 역량을 신속히 통일하며 동맹국과 연합하여 일본 침략자를 섬멸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3. 국민당 정부는 민족적 단결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적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우리의 구체적 강령, 중국 인민의 당면한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은 지금의 이 시기에 적합하며 그리고 최소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중국 인민의 요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섬멸시키며 국제적 평화를 확립한다.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정부와 연합지휘를 수립한다. 민족적 단결을 반대하며 인민을 반대하는 친일분자, 파쇼주의 분자, 패배주의 분자들을 배척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다. 역시 오타네요. 패배주의인데 패배주위라고 써있네요. 내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동 분자들을 처벌하고 국내의 평화를 보장한다. 매국노를 응징하고 적에게 투항한 군관들을 토벌하고 일본 간첩들을 처벌한다. 인민을 탄압하는 온갖 반동적인 특무기관과 특무활동을 폐지하고 수용소를 폐지한다.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신체 등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반동적 법령을 폐지하고 인민들에게 충분한 자유 권리를 누리게 한다. 모든 민주당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모든 애국 정치범들을 석방한다. 중국 해방구를 포위, 침략하고 있는 모든 군대를 철퇴시키고 그 군대를 항일 전선에 사용한다. 중국 해방구의 모든 항일 군대와 인민이 선거한 정부를 인정한다. 해방구 및 그 군대를 강화, 확대하며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한다. 일본 점령구 내의 인민들이 지하 군사조직을 만들어 무장봉기를 준비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자기의 향토와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허락한다. 항상 패전하고 계속 인민을 억압하고 언제나 타 군대를 배척하는 그런 군대를 정치 군사적으로 개조할 것과 패전에 책임 있는 장군들을 처벌한다. 병역 제도를 개혁하고 군대 생활을 개선한다. 항일군인 가족들을 우대하여 전선에 있는 병사들을 우대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된 군인들을 우대하며 제대 군인들을 도와 그들의 생활 문제와
취직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작전에 유리하게 한다. 동맹국에서 받는 무기 및 재정상의 원조를 항일하는 각 군대에 공평하게 분배한다. 탐관 오리들을 처벌을 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시한다. 중하층 공무원들의 대우를 개선한다. 중국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준다. 인민을 억압하는 보갑제도란 국민당 반동파가 파쇼 통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만든 최하층 정치제도이다. 1932년 8월 1일에 장개석은 하남, 호북, 안희 등 세 성에서 각현 보갑호구 편성 조사 조례를 반포하였는데 그 조례에 보갑의 편성은 호를 단위로 하고 호에는 호장을 두며 10호를 한갑으로 하고 갑에 갑장을 두며 10갑을 함부로 하고 보에는 포장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호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한 연자법과 각종의 반혁명적인 강제노동법을 실시하였다. 1944년 11월 7일에 국민당 정부는 자기가 통치하는 각성 시들에서 일륜적으로 이러한 파쇼 통치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국민당에서 오히려 보갑제도 같은 이런 뭐 10호 그런 감시제도를 실시했었는데 오히려 뭐 그 우익의 선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죠. 보갑제도를 폐지한다. 난민의 구제와 재난을 구제한다. 구제기금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국토를 수복한 후 일본 점령구에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을 광범하게 구제한다. 가렴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 누진세를 실시한다. 농촌에서의 개혁을 실시하여 소작료와 이자를 인하하고 소작권을 보장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저리 대부를 하며 농민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의 발전에 유리하게 한다. 관료 자본을 단속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제 통제 정책을 폐지한다. 무제한한 통화 팽창과 물가 앙등을 억제한다. 민간 공업 건설을 지원하며 민간 공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며 원료구입과 생산품 판매의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실업 노동자를 구제하며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공업 생산의 발전에 유리하게 한다. 국민당의 당화 교육. 국민당 정부가 실시한 봉건적이며 매판적인 파쇼 교육을 가리킨다. 당화 교육을 폐지하고 민족적이며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문화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직원의 생활과 학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청년, 여성, 아동들의 이익을 수호하며 배우지 못한 청년들을 구제하며 청년과 여성들이 조직을 만들어 평등한 위치에서 항일전쟁과 사회 진보의 여러 산업에 참여하여 혼인자유와 남녀평등을 실시하며 청년과 아동들이 유익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국내 소수민족의 대우를 개선하고 각 소수민족들에게 민족 자치의 권리를 허용한다. 화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한 화교들을 도와준다. 일본 침략자의 억압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여 온 외국 인민들을 보호하며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원조한다. 중소관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즉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철폐하고 모든 항일당파 및 무소속의 대표들이 망라된 거국일치의 민주연합 인시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 조건 없이 전국적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당이 통치하는 지역 내에서 진정한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항일하는 각 민주당파들이 모두 동의하는 최소한도의 구체적 강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요구는 많은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이며 각 동맹국의 여론이다. 항일하는 각 민주당파들이 모두 동의하는 최소한도의 구체적 강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강령을 기초로 하여 그들과 협상할 것이다. 각 정당들에게는 각기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 간에 하나의 공동 강령이 협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령은 국민당 통치구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시가 요구되는 강령이며 일본 점령구에서는 지하무장 봉기군을 조직하라는 조항 외에는 그 지구가 회복된 이후에야 실시될 수 있는 강령이며 해방구에 있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실시되어야 할 강령이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 인민의 당면한 요구 국제적 강령 가운데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쟁 전후에 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국민당의 주요 통치 집단의 잘못된 견해들을 비판하며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의문들에 대하여서도 해답하려 한다. 1.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퇴시키며 중도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의란 1943년 11월에 중미 영 3개국이 네덜란드의 수도 카이로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다. 이 회의는 중미 영 3개국의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대만 및 기타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950년 6월에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위반하고 해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자기들의 지배에 넣었다. 1950년 6월이라면 6.25가 있었던 그 6월이네요.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침략자는 무조건 항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침략자는 타협적인 평화를 얻으려고 안만리에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당 정부 내의 친일 분자들도 남경 정부를 통하여 일본의 밀사와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도에 타협할 위험성이 있다. 카이로 회담은 동북 사성과 대만 및 팽호 열도를 중국에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보면 국민당 정부가 압록강병까지 진격하여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중국 인민은 국민당 정부의 중도에서 타협하지 말고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타협하려는 모든 음모활동을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은 국민당 정부의 소극적 항일 정책을 바꾸고 모든 군사력을 적극적인 대일 작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은 팔로군, 신사로군과 기타의 인민군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방에서 항일 무장 역량을 광범하게 확대하여 동맹국과 연합하여 작전함으로써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절대로 국민당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 침략자를 섬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신선한 권리이다. 신성한 권리인데 신선한으로 오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동 분자들이 중국 인민의 이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려 하거나 중국 인민의 항일 활동을 단합하려 하거나 중국 인민의 항일 역량을 반대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그들에게 자위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확실한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족적 이익에 배치되는 중국 반동 분자들의 이러한 반동적 행동은 전적으로 일본 침략자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퇴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국민당의 일당 독재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당 내에 있는 반인민적 집단의 독재인데 그것은 중국 민족 단결의 반대자이며 국민당 전선에서의 항일의 패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며 중국 인민 항일 역량의 동원 통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8년간에 걸친 항일전쟁의 암담한 경험에서 중국 인민은 그 죄악을 깊이 인식하였으므로 그것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반인민적 독재는 내전의 화근이기도 하다. 만일 그것을 즉시 폐지하지 않는다면 내전의 참화가 다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반인민적인 독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인민의 요구는 매우 타당하고 강력하여 국민당 당국도 스스로 훈정을 끝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훈정이나 일당 독재라는 것은 얼마나 민심을 잃었고 위신이 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훈정은 일당 독재가 좋다거나 그것을 폐지 종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바로 현 시대의 일대 변화이다. 훈정이나 일당 독재를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은 확정적이며 추호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일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즉시 종결짓고 민주 임시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종결지으며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정권을 인민에게는 돌려주어도 연합정부에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진정으로 하는가? 거짓으로 하는가? 하는 두 가지 태도의 표현인 것이다. 첫째의 태도는 즉시 국민당, 정부의 일당 독재의 폐지를 선포하고 국민당, 공산당, 민주, 동맹 및 무소속 인사들의 대표의 연합으로 구성된 임시중앙정부를 수립하여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중국 인민들의 당면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시정강령을 발표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회복하고 일본 침략자를 섬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당파와 무소속의 대표들의 전략회의를 열고 협의하여 바로 실천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단결의 의미로 중국 인민은 이 정책을 열렬히 지지한다. 둘째, 입장은 많은 인민들과 모든 민주당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이 주도하는 소위 국민대회를 독단적으로 소집하여 이 대회에서 독재를 그냥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소수의 국민당원들에 의하여 위임된 인민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인민에게 강요한 비합법적인 국민정부에 합법적으로 정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며 통일을 반대하는 자라 하여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릴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열의 정책으로서 중국 인민은 이 정책을 확실히 반대한다. 우리의 반인민적 통치자들이 이러한 분열의 정책에 근거하여 취하는 조치는 그들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 그들은 굵은 밧줄을 자기들의 목에 매어놓고 그 밧줄을 영원히 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밧줄은 바로 국민대회라는 것이다. 그들 본래의 생각은 국민대회라는 것을 최고로 받들어 첫째로는 연합정부의 성립을 방해하고 둘째로는 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셋째로는 내전 도발의 이유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논리는 그들이 생각한 바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들을 돌로 스스로 재발등을 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국민당 통치구에서는 인민에게 자유가 없고 일본 침략자의 점령 지구에 있어서는 인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유가 있는 중국 해방구에 대하여서는 국민당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대표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국민대회가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현재 개최하겠다고 떠드는 국민대회란 이전의 내전 시기 8년 전에 국민당 독재정부가 단독적으로 조직했던 그 국민대회인 것이다. 만일 이 대회가 열린다면 필연코 전국 인민이 걸기하여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반인민적 통치자들은 이런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작정이란 말인가? 예컨대 만일 그들이 조직한 국민대회가 열린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될 뿐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종결시키기 위한 두 단계 절차를 제기한다. 첫째, 현 상황에서 각 당, 각 파와 무소속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임시연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롭고 제한 없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정식 연합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예컨대 이 두
두 절차는 모두가 연합정부를 세우는 것이며 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계급 및 정당의 대표들과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공동 강령 아래에서 현재의 항일과 미래의 건국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다. 국민당원들이나 기타의 어느 당파 집단 및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좋든 싫든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중국은 오직 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으로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돌려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기타의 민주개혁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산당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민당 당국이 현재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회담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지연시키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민주개혁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회담을 재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반드시 항일 단결 민주주의에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것을 기초하지 않은 방안은 기타의 논의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3. 인민의 자유. 현재 중국 인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일본 침략자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항일 역량을 동원하며 통일시킬 수 없다. 우리가 강령에서 일당 독재를 폐지하며 연합정부를 수립하며 특무를 없애며 자유를 탄압하는 법령을 폐지하며 매국노, 간첩, 친일분자, 파쇼분자, 탐관, 오리들을 징벌하며 정치범을 석방하며 각 민주당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해방구를 포위 침공하고 있는 군대를 철퇴시키며 해방구를 인정하며 보갑제도를 폐지할 것과 기타 많은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민중운동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한 것은 인민에게 항일, 단결, 민주주의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자유는 어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쟁취하는 것이다. 중국 해방구의 인민들은 이미 자유를 쟁취하였으며 다른 지방의 인민들도 이러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쟁취되어야 한다. 중국 인민이 쟁취한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된 민주주의적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적인 임시연합정부의 수립이 보다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정부가 일단 수립되면 그때는 그것이 인민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연합정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일본 침략자가 타도된 후에 전국에서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적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통일적인 정식 연합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인민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으로 인민들의 선거에 의한 국민대회가 있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인민들의 선거에 의한 정부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아직도 명백하지 않단 말인가.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신체 등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이다. 중국 경내에서 이것이 철저히 실현되고 있는 곳은 오직 해방구뿐이다. 1925년 손문은 유언에서 내가 국민혁명에 40년 동안 힘써온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는 데 있었다. 40년 동안 쌓은 경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민중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와 평등하게 대우하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손문을 배신한 못난 후계자들은 민중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신체 등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민중을 진정으로 깨우치게 하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공산당 8로군 신사군 및 해방구를 간당, 간군, 간구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이 뒤바뀐 이러한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중국 인민은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4. 인민의 통일.
일본 침략자를 격퇴시키고 내전을 방지하여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분열된 중국을 통일된 중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중국 인민의 역사적 임무이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독재자의 전제적 통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일인가? 원세계 때부터 북양군벌은 전제적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이런 군벌들이 바라던 것과는 반대로 얻은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었으며 마지막에는 그들 자신이 파멸되고 말았다.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은 원세기가 갔던 길을 걸으면서 전제적 통일을 추구하여 만 10년 동안이나 내전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일본 침략자를 쳐들어오게 하였고 그 자신도 아미산 골짜기로 움츠려 들고 말았다. 현재도 산골짜기에서 전제적 통일론을 떠벌리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 애국적이며 양심 있는 중국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려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미산은 사천성 서남부에 있는 명산이다. 모택동은 여기에서 장개성 독치 집단이 항해전쟁 때 최후의 소굴로 삼았던 사천성의 산지대를 가리키고 있다. 16년 동안의 북양 군벌의 통치와 18년간의 국민당의 통치를 통하여 인민들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독재자의 전제적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1935년에 이미 항일 민족통일전선의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1939년에 국민당이 그의 반동적인 이당활동 제한법을 실시하여 투항, 분열, 후퇴로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당원들이 전제적 통일론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투항을 통일할 것이 아니라 투항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항일로 통일하며 분열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단결로 통일하며 후퇴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전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후자의 통일만이 진짜 통일이며 다른 것은 모두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모택동 선집 제2권 반동파를 반드시 제재하여야 한다. 모든 항일 역량을 단합하여 반공완고파를 반대하자. 국민당에 대한 10가지 요구 참조. 그 후 다시 6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민의 자유가 없이 인민의 민주정치가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통일은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인민의 운동은 자유와 민주연합정부를 쟁취하기 위한 동시에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다. 우리가 구체적 강령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요구들을 제기하였고 연합정부에 관한 요구를 제기한 것은 이 목적을 위하여서이다.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의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인 연합정부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당 통치구에서 어떠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할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는 대로 동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전의 참화를 빚어내게까지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무엇 때문에 국민당 내의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망라한 각당파 및 무소속의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연합정부를 수립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시국의 위기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단결하여 적과 대처하며 단결하여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많이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